네, 이제 충분히 불렸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탈수 또 건져야 되죠. 네, 이거를 이제 건져서 2시간 이상 물 뺀다 했습니다. 네. 탈수를 해서 저기가 이제 국을 만들어야 돼요. 가루를 제분입니다. 가루, 쌀가루 내는 겁니다. 네, 낼 때 뭘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소금 안 넣으면 네, 소금 넣으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 해서 이제 쌀가루를 넣어가지고 이번에 미술은 우리가 죽을 끓이거든요. 죽을 끓여놨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빈도로세요.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네, 죽을 끓일 때 불 위에서 이제 그 레시피에 물하고 쌀가루 양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죽을 끓일 때 반드시 이 냄비 바닥이 이제 주걱이 가도록 훑어주세요. 안 그러면은 이게 밑바닥이 눌어요. 누르면 안 되니까 이 밑바닥이 보이도록 확실하게 저어주세요. 이렇게 다 저은 거를 식혀서 식은 상태에서 누룩하고 넣어서 칠해줍니다. 요만큼 남깁니다. 이거 왜 남기냐면은 항아리에 넣을 때 위에 이게 손하고 냄비 양푼이 닦은 걸 위에다 뿌릴 겁니다. 치대는 거를 뭐 어떤 분들은 뭐 빨래 치대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백 실장 하는 것처럼 한 손으로 양푼이를 돌려가면서 손을 다 펴서 바닥에 손바닥을 냄비바닥에 손가락을 대고 이렇게 손바닥만 들었다 놨다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냄비에 양푼을 돌려줍니다. 예. 여기만 그렇게 예. 맞아요. 예. 진짜로 있어요? 잘 아시는데 이렇게 이제 치대는 거를 나중에 여러분이 고두밥하고 요 미술하고 해서 30분 동안 치대야 됩니다. 네, 저쪽 방으로 갑니다. 이제 뭐 정해야겠지. 뭐 설명해야 되냐? 거기 가서 하면 되죠. 뭐 설명. 네. 이제는 저쪽 방에 가서 봅니다. 이쪽으로 빙글어 보세요. 이쪽으로 빙글어 보세요. 옛날 미국 설명하고 또 현재 미국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저쪽으로 빙글어 보세요. 네, 우리가 이 항아리가 그렇게 작은 것도 있고 큰 게 있는데요. 누룩하고 복식하고 이제 치댄 거를 넣을 때 항아리에 80%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위에가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아도 안 되고 80%가 돼야 되기 때문에 미술을 담았을 때는 양이 적으니까 이런 작은 항아리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덧술을 했을 때는 이제 그 양에 따라서 항아리를 선택을 해서 하면 되거든요. 술을 담아놓고 술이 거의 다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용수라고 해요. 요걸 용수, 이름이 용수인데 이것도 대중소가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저기 용수가 다 있는데요. 술이 다 되면은 이거를 왜 박느냐 하면은 청주를 뜨기 위해서. 맑은 술을 뜨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안에 넣습니다. 넣는데 발효가 덜 됐을 때는 얘를 밀어 넣으면 이게 술이 말합니까? 말을 못하니까 이게 안 들어가요. 술이 덜 됐을 때는 이걸 밀어 넣으면 이게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한 2, 3일 더 발효를 시키세요. 더 시켜가지고 이걸 넣으면은 발효가 잘 되었을 때 이게 쓱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게 뭐 바가지 같은 걸로 술이 안에 맑은 술이 보이거든요. 보이면은 이걸 떠내서 이제 뭐 그릇에 옮겨든 이제 술 맛도 좀 보시고 그렇게 이게 용수다. 그러면은 가운데 보인 술은 뭡니까? 청주. 청주고 나머지는 박주.
공부를 열심히 하시라 다 아시네. 청주 탑주. 그래서 용수를 이제 선택을 해서 사용해서 청주를 빼고 이게 소주볼입니다. 이게 정류시킬 때 쓰는 볼입니다. 소주볼인데 요 밑에다가 불을 떼는 거예요. 불을 떼면은 술이 이제 이 구멍으로 정류가 돼가지고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걸 요대에서 받아가지고 그 정류주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양에 따라서 양이 적을 때는 이런 거 쓰고 양이 많을 때는 소주볼이 큰 거를 이용하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채에다가 받치는 다리라 해서 채다리라 합니다. 옛날에 저기 할머니들 집에서 콩나물 씨로 올릴 때 이 채다리 받치가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 우리가 탑주 같은 거 그릴 때 청주는 용수 이래 했으니까 여기다가 술을 안에 넣고요. 주머니를 짤 때도 그냥 이렇게 짜는 것보다는 여기다 책다리에 받치고 이렇게 짜면 훨씬 쉽게 술이 흘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책다리를 이용한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항아리도 이제 다양하게 있고요. 요거는 보드밥을 식힐 때 갈대발입니다. 이게 갈대발을 깔고 식히는 거예요. 그래 빨리 만들어요. 위에 이제 천동 깔고 저쪽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그대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대로 만들어 놓으셔서 현장에 보고 같이 설명드릴게요. 저쪽으로 돌아주세요. 병을 일단 구입하고 나서 병을 깨끗하게 씻고 난 뒤에 술을 담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씻은 후 건조할 수 있는 건조대고요. 이 장비는 발효된 술을 병속에 집어넣는 병익기입니다. 그 기계가 알아서 일정량 양만 담아줍니다. 항상 요만큼만 담깁니다. 병입을 할 때 이제 뚜껑을 닫은 후 이 수축 필름을 사용하면 돼요. 이 수축 필름의 이름이 루땡입니다. 네, 루땡. 여기다 뜨거운 물을 부어도 되고요. 근데 뜨거운 물을 일일이 이제 부으면 대량 생산을 할 때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루땡 수축기라는 장비를 사용해야 돼요. 네,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수축이 됩니다. 예, 열로 수축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발효된 술을 이제 증류할 때 증류식 소주를 만들 때 쓰는 장비인데요. 증류기거든요. 옛날에 소주거리가 현장에 오게 했었어요. 이 아래쪽에 여기 통 속에는 이제 발효된 술이 담기고요. 아래쪽에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서 열을 가해주고요. 이 아래쪽 구멍으로 차가운 물이 계속 순환해서 위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관이 여기서 이제 차가운 물이 들어가서 위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공간이 있는데요. 이 차가운 물이 순환하는 공간하고 독립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이제 열을 가하면은 알코올하고 물이 일부분 이제 증발돼서요. 찬물과 만나서 여기서 응결돼서 이 아래쪽으로 흘러서 이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든 술이 증류식 소주가 됩니다. 희석치 소주하고는 다릅니다. 소주가. 희석치 소주는 이제 산소주 여러분 희석소주. 주정은 이제 물하고 섞는 거고요. 이거는 단순히 발효된 술을 이제 증류해서 만든 증류식 소주. 산소주 여러 지금 증류식 소주. 이거에 가서 있는 희석치 소주. 주정에다 이물 섞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거. 술을 이제 성분 분석을 할 때 세 가지를 이제 많이 분석을 하는데요. 당도, 산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제 알코올 도수를 측정하게 됩니다. 먼저 알코올 도수를 측정할 때는 술에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알코올분만 측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증류를 거친 후 이 매스 실린더에 담아주게 됩니다. 그 후에 이게 이제 주정계라는 건데요. 비중계의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앞으로 좀 그만 나와서 뒤에 있는 사람 자꾸 땡기게 되잖아요. 이제 알코올 도수를 측정할 때 15도 15도 환경에서 측정하게 되는데요. 15도가 안 되면은 용액의 온도입니다. 15도가 안 되면 이제 보정표를 보고 환산해서 이제 술 도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17도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오늘 실습하시는 그 7일주를 21일 동안 발효시킨 거거든요. 발효시켜서 중위에서 이제 도수를 측정한 건데 17도가 나왔습니다. 발효를 얼마 정도? 중요한 것들. 3주 동안 보통 10일 정도 이제 발효시키면 한 7, 8도 정도 나고요. 2주 정도 발효시키면 한 12도 정도 나고요. 그리고 이것은 당도계인데요. 술이 아니라 이제 당도의 단위가 브릭스입니다. 이 브릭스는 어떤 용액에 설탕이 얼마나 담겨 있나 설탕으로 환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액 100g에 설탕이 만약에 10g 들어가 있다 그러면 10브릭스 이렇게 들어가 있다. 술에도 당도를 체크해요? 예. 실전 방법으로 재보겠습니다. 실주 방법 재볼게요. 예. 오늘 실습하실 7일주를 제가 미리 담아왔네요. 그럼 술이 달짝지근 하겠네요. 25.3브릭스가 나왔습니다. 무슨 용액 술 100g에 설탕이 25.3g 정도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항아리를 용기로 썼는데요. 항아리가 너무 불편합니다. 소독도 불편하고 또 이제 깨지면은 주세법 상에서는 이제 깨진 것도 이제 보관해서 이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 때문에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제일 작은 게 12L고요. 그 다음에 30